민주당 내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이야기가 앞서 나왔는데 상속세와 금투세에 대해서도 칼을 대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부자감세 기조에 장단 맞춰주는 꼴이 될까봐 그게 가장 걱정스러웠죠.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과연 이 감세 정책에 동조하는 게 맞나? 중산층을 위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대상들을 좀 적극적으로 포섭하기 위함이 아닌가. 기존 당원들을 이제 이해시킬 수 있느냐. 핵심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차기 대선을 바라보면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것에 제일 목적을 두게 되면 저는 그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고.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뉴스 머니투데이 더산백이 만드는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저희 터치다운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 채널M을 통해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구성으로 매주 알찬 콘텐츠로 채워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힘이 됩니다. 오늘도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이제 최고위원님만 모시게 됐는데 네. 저희가 지금 거의 매주 새로운 구성과 특집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배경도 예, 배경도 함께, 저도 네. 이렇게 알록달록한 배경에서 처음 찍다 보니까요.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 어쨌든 오늘 좀 박성민 의원님, 최고위원님 모셔가지고 제가 또 이제 소개를 한번 안 드린 게 있는데 제가 담당이 야당 출입 기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민주당 내부 이야기에 좀 초점을 맞춰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네. 민주당 내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 전 최고위원님과 야당 출입 기자가 이야기하는 광화문 뒷담화 시간이 또다시 코너가 신설됐습니다. 요새 여의도가 심상치 않으니까 네네네. 민주당도 변화무쌍하거든요. 저도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저희 영상 보시고 왜 광화문 뒷담화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곳이 광화문입니다. 청계천로 11. 예, 감사합니다. 일단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민주당 내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죠. 완화 이야기가 앞서 나왔는데 최근에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에 대해서도 칼을 대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당 내부에서는 불편함을 지적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부자감세 반대하던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우클릭 왜입니다. 일단 박 최고위원님도 당원이시잖아요. 네. 당원 입장에서 보셨을 때 지금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까지 이런 관련 논의들이 조금씩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일단 가장 우려스러웠던 거는 이게 윤석열 정부의 이 부자감세 기조에 장단 맞춰주는 꼴이 될까봐 그게 가장 걱정스러웠죠. 왜냐면 그동안 그렇게 이 정부에서 세수펑크가 나고 역대급 세수펑크가 났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더 강화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면서 실제로 이 감세 정책 때문에 지금 지난해 56조 4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이 있고 대책이 있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세 기조는 계속 유지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상속세 때문에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학계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다라는 비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종합적인 세금 감세 정책 이런 것들이 절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는 저희의 주장을 견지를 해왔는데 이게 갑자기 바뀌는 거는 오히려 좀 집토끼를 놓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또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해야 하는 그 입장을 가진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과연 이 감세 정책에 동조하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나온 안건들이 주로 보수정당에서 많이 주장했던 안건들이었고 그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민주당이 조금 이번 세 가지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 관련해서 중산층을 위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정책적 기조 변화가 왜 나타났다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일단 하나는 이재명 대표님의 성향이 좀 반영된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대표와 함께 일하는 이런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빨리빨리 바꾸시는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제가 봤을 때 이런 감세 노선, 그동안 민주당이 잘 가지 않았던 길을 가는 건 그만큼 시대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뭐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에 좀 동의를 하고 계신 걸로 보여요. 하나는 일단 총선 결과겠죠. 아무래도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 뒤에 지방선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선에서 성적을 가를 때는 결국 이번 총선에서 어디가 접전지였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결국에 중요한 건 서울 민심이랑 강남 3구, 특히 그 중에서도 강남 3구는 민주당에 되게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이번 총선에서도 굉장히 그래도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한강벨트 라인이 거의 다 패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패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뭐 논의되는 종부세 같은 경우에서도 이 종부세 1주택자 종부세 이 부과 기준 자체를 완화하거나 했을 때 가장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층이 이 강남 3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대상들을 좀 적극적으로 포섭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취재하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념보다는 실리와 실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 관련해서도 이제 처음에 주장을 했던 게 고민정 최고위원이시잖아요. 그쵸. 그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있었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있었고,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찬성을 하시는 분들의 주류가 이제 뭐 한강벨트 쪽, 아무래도 아파트 값이 좀 많이 올라서 지역민들의 좀 그 종부세가 좀 부담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그런 좀 지역을 이제 지역구로 두신 분들이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좀 찬성하신다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좀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종부세 자체가 사실 좀 문재인 정부랑 관련이 깊은, 뭐 거슬러 올라가면 뭐 노무현 정부와도 관련이 깊고. 예, 그래서 이번에 고민정 최고위원이 조금 워딩을 세게 한 게 실패를 인정하자라고 얘기를 하셨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제 고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이 조금 과하지만 손댈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민주당이 당권 강화를 좀 추진하고 있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금 마쳤던 것처럼 이제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전략이면 분명한데 기존 당원들을 이제 이해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쵸. 생각하세요? 일단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짚어주신 대로 핵심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떨어져 나가는 이탈표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조국혁신당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종부세 완화나 폐지 문제는 현재 누더기가 돼 있는 세제를 합리화한다는 명분을 고려하더라도 공평과세 원칙에도 어긋나고 투기를 다시 부추길 우려도 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를 막아 세우지는 못할 망정 그에 가세하는 듯해 실망스럽다. 이렇게 굉장히 세게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정책적인 차별화 노선을 이렇게 조국혁신당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 정책 노선에서도 선명성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내용적으로 저는 봤을 때 이게 종부세를 도입하고 나서 저희가 한 번도 안 고친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그쵸.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이미 2022년에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세법 개정을 합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 그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올렸고, 그 다음에 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리는 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주택분 이 종부세 납부자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도 국세청이 공개한 통계를 보게 되면 종부세 납세 인원이 1년 전보다 61.4%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종부세 폐지나 또는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손댈 부분은 손댔고 고쳤고, 그리고 과거보다 이 종부세를 내는 인원이 이미 많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더 완화하게 되면 이 종부세 자체를 완전히 형해화시킬,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가 없는 세금 제도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손대는 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그 좀 최고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내부에서 조금 더 진보적인 지향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과 지금 반발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입장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민주당이 조금 이제 보수적인 색채를 약간씩 드러났을 때 굉장히 당원들이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인 바가 있어요. 2018년 때 그때 이제 추미애 대표가 이끌 때였었는데 2018년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할 당시에서도 지금과 좀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클릭 논란이 있었고, 당시에 조금 이제 좀 중도층보다는 진보층 지지자들 사이에서 정의당 쪽으로 당적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가 오히려 조국당 쪽에 좀 이득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조국혁신당이 워낙에 세게 메시지를 내면서 이제 이슈 파이팅을 하는 정당이 포지션이잖아요. 제3당이니까. 근데
그리고 심지어는 뭐 진보 쪽의 지지자들을 꽤나 많이 끌어모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 정도의 의석수가 나온 건데, 여기서 뭔가 핵심적인 이런 세금과 관련된 정책 노선까지도 저희가 뭔가 흐릿해 보이게 되는 상황이 되면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 오던 분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좀 이반할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중적인 반응들은 사실 이렇게 나쁘진 않은 그쵸. 게 사실이에요. 지금 종부세도 종부세인데 상속세에 대해서 나오니까 생각보다 민주당이 좀 변하려고 한다, 약간 이런 반응들도 있고, 실제로 상속세 같은 경우는 5억 원을 공제하고 뭐 나머지 이제 뭐 집값이 뭐 1에서 5억, 5에서 10억, 10에서 30억, 30억 초과 이렇게 구간별로 차등해서 세율을 매기는데, 10억 이하일 때는 네. 9천만 원 이하의 상속세가 들어가는데, 집값이 오르면서 이게 10억에서 15억 사이로 뛴 집들이 많단 말이에요. 10에서 15억으로 집값이 오를 때 네. 상속세가 9천에서 2억 4천. 아무래도 보니까 이제 안 내던 사람들이 내기 시작하고 조금 내던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니까 뭐 그런 분들의 의견들도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래도 좀 확실히 되게 그 셈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얘기가 되는 게 하나가 종부세, 하나가 상속세, 하나가 금투세인데, 네네. 이 중에 그나마 건드려볼 법한 거는 상속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저는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이 상속세는 조금 미세 조정을 하는 거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짚어주신 대로 일단은 그 상속 재산 가액 5억에서 그러니까 네네네. 10억 정도 사이 되는 과세 대상자가 2020년에 비해서 지금 이제 49.5%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내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고, 그걸 이제 피부로 부담으로 느끼는 중산층이 많아졌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만큼 이제 집이 오르기도 했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느꼈던 문제는 어쨌든 상속세의 그 공제 규모 자체가 28년째 그대로 5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8년째 5억 원인 거는 전 좀 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게 좀 시대와 맞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공제 기준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뭐 그게 정책적인 이념이나 노선을 바꾸게 할 만큼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이 과거에 조금 구시대적일 수 있는 그 기준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상속세 정도도 조금 건드리는 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 계속 중산층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약간 좀 저축보다는 지금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고 그러니까 거리는 그대로인데 집값이 오르면서 나오는 이제 발생한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담을 줄여주자, 민주당의 취지 이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가장 최근에 정치권에서 이 상속세를 누가 얘기했나 이렇게 보니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이죠. 기재부 장관 지내던 시절에 완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역시나 참 이게 이게 참 이제 줄타기를 되게 민주당 입장에선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칫하다가는 뭐 이도저도 아닌 약간 중도층에 약간 좀 포지셔닝을 해버리면 조국 혁신당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꼴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좀 당내에서,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조금 이제 뭐 당내 국회에서 연구 모임으로 출범을 해서 이 세 가지를 뭐 금투세까지 포함해서 이제 어쨌든 개편에 이제 추진을 하겠다, 약간 이런 입장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보겠다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부의 안을 그대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만의 안을 좀 내놓겠다, 이런 그 계획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중도층 포섭이라던가 아니면 과거에 이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과거에 이제 정책에 실망했던 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뭐 저도 문재인 정부 출신이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굉장히 뼈아팠던 지점, 뭐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되게 뼈아파했던 지점은 결국 부동산 문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부세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된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민주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당연히 유권자들은 궁금해하실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종부세를 뭐 완화하거나 개편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 근데 공부 모임이라는 형태를 좀 띄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공감대가 있고 다 찬성하면 당론으로 갔겠죠. 근데 이게 당론으로 못 가고 뭔가 일각에서 주장이 나오고 그게 뭐 진화됐다가 다시 일부는 뭐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 된다, 이 정도의 얘기가 엇갈리고 있다는 거는 당내에서도 꽤나 첨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보면 약간 지도부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아젠다를 좀 꺼내시는 것 같고 좀 이제 당의 이제 좀 중진들께서 반대하시는. 그렇죠. 이제 문재인 정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종부세와 상속세도 사실은 부동산과 연결이 돼 있고 금투세도 이제 지금 뭐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융상품 투자 이익에 대해서 20에서 25% 세금을 매기는 건데 이 부분도 사실 부동산 정책과 좀 연결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그 동학 뭐 이제 부동산 값이 너무 오르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부동산에 더 이상 투자가 불가능하다. 이래서 주식으로 좀 몰려간 뭐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그때 되게 유행처럼 번졌는데 네네. 이분들이 사실은 이게 이 금투세가 뭐 하루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렇게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좀 거기 그 안에서 불만이 있었고 이른바 배터리 아저씨라고 하셨던 박순혁 작가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심지어 지난 총선에도 이제 금투세 폐지를 기치로 내걸었던 뭐 금융개혁당이 이제 비례대표 후보를 내기도 했었는데 요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좀 이게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보통 이런 게 나오니까 결국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차별화 그리고 당시에 실망했던 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위로 이제 이분들에 대한 만족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좀 그런 쪽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당연히 이제 전 정부와 차별화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답습하라는 건 아니지만 지켜야 될 선은 지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 그리고 뭐 일견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도층을 포섭하는 문제 그리고 이런 금투세 같은 거는 어쨌든 청년들 사이에서 조금 또 관심이 있었던 이슈다 보니까 그쵸. 그런 청년 민심을 고려해서 뭔가 민주당이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하는 정당이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게 건드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아직까지는 뭐 금투세 폐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다른 이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쨌든 이 금투세라는 말만 들으면 투자를 한 그 이익에 대해서 모조리 다 세금을 물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민감해질 수 있는데 사실 통계나 이런 그 평가액으로 따져보게 되면 사실 대부분 일반 투자자와는 상당히 좀 거리가 멀 수 있는 기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금투세가 그냥 다 물리는 게 아니라 그 5천만 원을 초과한 투자 이익에 대해서 물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연 5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수치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2020년 기준으로는 그 과세 대상자 중에 과세 대상자 15만 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전체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이라고 치면 이 금투세를 물리게 되는 사람은 결국 1%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폐지하자라고 하는 건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고 우리가 이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그 취지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너무 과대 대표 또는 과잉 해석해서 이 금투세가 마치 굉장히 나쁜 세금인 것처럼 프레이밍하는 그 정부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좀 더 지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거 내용 종합하면 아무래도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 여당과는 확실한 차별화를 그렇죠. 사실 뭐 상속세 같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조금 일부 조정하자, 완화하자 이런 얘기를 저희는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일괄 소득세 그 상속세 공제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여당 측에서는 뭐 전면 개편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물리는 방식. 뭐 지금은 뭐 이제 총액, 상속을 받는 그 총액 가지고 거기에다가 일정 비율을 해가지고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라면 뭐 받은 만큼에만 물리자. 라는 식으로 이제 쪼갠다든지 이런 약간 체제 자체를 개편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노선이 다를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이거를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상속세 같은 경우는 정말 결론에 따라서 굉장한 저항 또는 이제 지지를 그렇죠.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그 당원들과의 참 그 당원들의 생각과 얼마나 좀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 참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어쨌든 뭐 정부 여당에서 원래는 이런 세금 논의를 굉장히 많이 띄웠다가 저희가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을 약간 좀 건드려서 다시 한번 불이 붙었다가 또 최근에 보니까 또 정부가 또 입장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암흑의 정책연대가 이루어질지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부가 굉장히 각을 세우지만
뭔가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큰 궤는 같이 하는, 뭐 세금 완화 같이 하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연대는 없고 민주당은 민주당만의 길을 간다. 왜냐하면 입법 주도권 자체를 저희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사실 민주당에게 오히려 국민의힘과 정부가 끌려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협조를 받지 않고는 이 부분을 정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에게 결국 국민의힘과 정부가 끌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참 이 상속세 같은 경우는 보통 다들 이제 재벌 얘기만 얘기를 해서 최근에도 그쵸. 뭐 그 약간 먼 나라 얘기가 그쵸. 하죠. 뭐 상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통 이제 뭐 삼성, 뭐 이재용 뭐 회장이나 그쵸. LG 구광모 억소리 회장이나 나는 뭐. 이런 분들의 한국세 사람들이 되게 많이 관심 갖고 실제로도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가까운 그 집 한 채 있는 중산층들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특히 정책이어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어떻게 그 당 바깥과 당 안쪽에 있는 마음들을 모두 잡을 수가 있을지가 민주당의 숙제로 좀 떠오를 것 같아요. 그쵸. 결국에는 저는 근데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차기 대선을 바라보면서 중도층을 잡아야 되니까 뭔가 다르게 가보자라는 약간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것에 제일 목적을 두게 되면 저는 그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고, 정말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만한 이제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설득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중도층을 포섭해야 되니까 그동안 안 했던 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저는 욕먹는다고 생각하고요. 그쵸. 그게 아니라 이제 뭐 기준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속세 기준 중에 뭐 28년째 그대로 5억만 공제를 해준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과감하게 논쟁을 붙여야 될 때는 또 붙여야 되겠죠. 근데 종부세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게 어쨌든 얘기를 꺼냈지만 반발이 심했고 그 뒤에는 약간 메시지가 좀 줄어든 모양새라 저는 애초에 꺼낼 때 조금 더 준비를 하고 꺼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정도의 종부세라는 큰 그 세제 개편을 이야기를 할 거였으면, 그리고 민주당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세금을 건드릴 거였다면 좀 더 수기의 과정을 거치고, 그러니까 일부 인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기를 거치고 내부 검토를 거쳐서 조금 완벽한 안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우리 속칭 해가지고 간본다라는 표현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치고 빠지기를 하기에는 세제 개편은 너무 큰 일이라서, 그렇죠. 큰일이죠. 네, 이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주제라서 저는 조금 더 숙성된 안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이게 너무 정쟁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그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당내지만 이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되게 고무적이지 않나. 앞으로도 좀 이런 게 그게 설사 그게 당 안팎에서 지지나 혹은 비판을 받더라도 좀 어떻게 당내 그러니까 이런 좀 국회의원들이 정책적인 아젠다를 계속 꺼내고 사회적으로도 토론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좀 정책 논쟁이 많이는 없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세제라는 정말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정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이 안이 나을까 저 안이 나을까를 얘기하는 경우들이 사실 잘 없잖아요. 이게 보통 정치적인 공방이 이루어지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논의는 언제나 환영하는 바긴 한데, 근데 아까 제가 막 좀 우려되는 지점들도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뭔가 변화가 있으려나? 정도의 기대감은 심어준 것 같긴 해요. 대중들한테. 그게 좋든 나쁘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슈 파이팅은 잘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워낙에 뭐 당내에서 이견도 있고 찬성한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민주당이 안 할 것 같은 주제가 나왔다 보니까 약간 이색적인 그런 국면은 연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머니투데이 더300이 이런 정책에 있어서는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아젠다를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좀 이런 민주당 내에서 이런 세금 변화나 여당과의 이제 어떤 정책 변화 이런 부분 계속 꾸준히 뭐 들여다볼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박성민 최고위원과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터치다운 광화문 뒷담화 이렇게 또 새로운 구성으로 선보였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구성으로 저희가 또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터치다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출연해주신 박성민 최고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